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40대 프리랜서입니다. 그동안 사람에 너무 치여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진상 손님에 대여서 사람에 질리기도 했고요.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고 혼자서 여행도 잘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인생이 재미없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불행하지는 않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저도 뭐 어쩌자고 이런 사연을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는 재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연자님 정말 저한테 아무 기대감이 없으신 게 느껴져요. 진짜 인생 노잼 시기를 살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인생 노잼 시기를 길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인생의 꿀잼이다 이런 기분으로 평생을 산 게 절대 아니고요. 힘들다, 바쁘다, 아무 생각 없다 이 세 가지 시기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인생이 재미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사람에 질리고 치여서 오랫동안 교류를 멀리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결핍이 문제라면 대개는 약이 하나더라고요. 관계. 자아의 결핍이 있으면 이건 자기부터 돌아보면서 돌봐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은 사연자님하고 좀 양상이 달라요. 사연자님은 이제 관계 휴지기를 충분히 가지셨으니까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재미가 사람한테서 와요. 어떤 나쁜 부분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셨다면 그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미도 포기하신 거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사람이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약이 동시에 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쵸? 양이 많아지거나 잘못된 데에 쓰이면 독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독도 적은 양을 잘만 쓰면 그것도 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이언스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최근에 뉴욕대에서 100년 만의 시도 끝에 아주 큰 의학적인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거독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죠. 보거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인데요. 이게 청산가리 1000배나 되는 맹독이거든요. 이거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보거독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식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아주 적은 양을 잘만 쓰면 궁극의 진통제가 된대요. 센 진통제들이 되게 중독성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약이 원래는 진통제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중독성도 없대요. 제일 무서운 독이 제일 좋은 약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죠. 정말 무해하고 몸에 좋을 것 같은 비타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너무 먹으면 중독 증세 나오고요. 기형아 출산 확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죠. 저는 사람도 그런 약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약이에요. 만약 사연자님이 재밌게 살기 위해서 별거 다 해보셨는데 그래도 사는 재미가 없다. 이제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동안 내가 사람을 멀리하면서 해독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슬슬 약이 되는 관계를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원래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훨씬 예민해서 사람에 대이시고 스트레스 받으신 거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딱 사람 숫자만 따지고 보면 자영업 하시면서 진상 숫자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사연자님한테 돈 벌어준 손님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진상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평상심을 깎아먹는데 착한 손님들이 마음에 플러스를 쌓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진상 손님이 준 상처를 10명의 착한 손님이 메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왜냐면 나쁜 일 때문에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말아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생존만을 생각하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원래 좀 이런 존재예요. 두 번째, 재미의 역치를 낮춰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사는 게 재미없는 시기를 별로 겪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미의 역치가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 역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이게 역치예요. 한마디로 저는 조그만 일에도 재미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제가 20대 후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훅 나빠졌어요. 뭐 큰 병을 앓은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픈 상태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어디가 하나도 안 아프기만 해도 그렇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읽고 있어도 꿀잼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만 떨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 혼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만 해도 재미있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시간은 또 그 시간대로 버티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뭐 재미가 있고 없고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죠. 되게 인생 노잼 시기를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 상당수가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놀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런 분들이 행동력이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극 수준이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이 바람 좀 쐬볼까? 이러면 집 앞 공원 나가서 슬슬 걷다 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지리산 천왕봉 정도는 올라갔다 와야 바람 좀 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되게 멋있고 이루는 것도 많긴 한데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 에너지가 고갈돼서 쉬어야 할 시기가 와요. 그때가 인생 노잼 시기인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활동 자체는 자극이 적은 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성이 차지 않으니까 다 재미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극 요소예요. 소통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가벼운 소통만 해도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웬만한 것보다 자극이 돼요. 사연자님이 그동안 그렇게 큰 자극을 받고 사시다가 그걸 끊으니까 웬만한 게 다 자극으로 안 느껴지죠. 재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 과정에서 타이레놀이 별 느낌이 없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남들 다 재밌어 하는 걸로만 찾으면 어림없어요. 사연자님이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인간 약처방, 인간관계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드시면 재미 역치를 낮춰보세요. 전에 더 자극이 큰 일에만 자극을 느끼고 재밌었다면 지금은 작은 거에 돋보기를 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 가서 커피를 마셔본다,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이셨다면 지금은 내가 드립커피를 직접 내려본다, 물 온도를 더 높이니까 진하게 우려지는데 내추럴 원도에서 진짜 된장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미세한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걸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런 눈이 생기면 관심사 안에서 적은 에너지로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연자님께 맞는 분야를 찾으셔서 재미의 역치를 낮추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재미라는 감정이 단일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는 재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고 행복하면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죠. 근데 재미라는 감정은 그렇게 혼자 오지 않고요.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기, 지치는 시기, 슬픈 시기 이런 시간들 다 거치잖아요. 그런 시간들에는 재미가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도 재미는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찾아서 재밌다고 인식해야 진짜 재밌거든요. 심지어 진짜 큰 비극, 슬픔 이런 속에서도 재미는 있어요. 제가 요 몇 년 장례식장에 있을 일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조차 웃을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거죠. 사연자님 지금 생활 속에도 분명히 재미가 섞여 있을 거예요. 재미 요소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그걸 찾아내보는 연습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재미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확장시켜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확장되었던 삶을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노잼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변해야 돼요. 그 변화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살게 되실 수 있는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죠? 기다릴게요.